안녕한가 전유혁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경수 재판부 작심 비판했다. 야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느냐고요. 네. 와, 이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죠. 네. 네. 오죽했으면은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자, 2심 재판이 이제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네. 2심 재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2심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죠.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네. 작심하고 네. A4용지 2개 분량을 10분 동안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현 재판부가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 그 다음에 현재 재판부에 가하고 있는 압력, 네. 그러니까 무형의 압력이죠. 그 무형의 그렇죠.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어죽했으면 재판부가 나 이거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법과 원칙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제발 그만둬라. 왜?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네. 날 주기를 하느냐. 뭐 네. 내가 무슨 뭐 양승태 대법관에 뭐가 있었다는 것으로 날 벌써 미리 판단한다. 그거 아니다. 오직 열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리신다는 분이 있는데 전옥선님은 전혀 안 들리신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좀 더 이제 크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정말 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그 인신공격과 또 이루 말할 수 있는 재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차문호 부장판사가 문명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야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재판부를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나의 어떤 배경을 놓고서 또 성창호 판사처럼 나를 이제 흔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막 이제 이 좌파 쪽에서 인신공격을 해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심인 김민기 판사는 이거는 뭐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해서 2심은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분이 아주 성난 정말 포효를 정말 대한민국을 야만으로 만들겠느냐. 지금 로시빌님 말씀대로 판사들도 피켓 들어야 할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시빌님이 계속 좋아요. 이거 이제 들려달라고. 아,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크게. 네. 진짜 김지아님, 홍위병들을 작살내야 나라가 살아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국가의 헌법 시스템을 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판사들 정말 열받아 있습니다. 요즘요, 이 판사들이 왜냐면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 아니면은 그 판사를 사실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실형을 내리고 구속 수감을 하니까 이제 반란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는 재판을 믿을 수 없다 한다면 똑같은 원칙을요. 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들 대해서도 똑같이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라면은. 맞습니다. 자기들 쪽만 옹호를 하니까 현재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심한 거예요. 균형 맞춰 똑같이 하지. 이건 그러니까 현재의 홍위병, 이른바 좌파 홍위병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인경 님이 그러셨어요. 오죽하면은 판사가 기피 신청을 내라고 했겠느냐. 정말 이 김경수 재판 하고 싶은 판사 대한민국에 극좌파 판사라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재판에 대해서 법을 뿌리채 흔드는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김경수가 그동안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뭐 얘기를 할 때 변호인 접견을 뭐 40 몇 번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몇 명의 서초동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김경수는 여러분 지금 황제 접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황제 접견이 되냐 이러는데 김경수가 지금 재판을 46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6번이나 됩니다. 장소 변경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황제 접견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변호인을 접견하는 접견실은 아주 좋답니다. 소파도 있고요.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다른 접견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쾌적하고 편안하다고, 또 하나는 뭐냐?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하고 자주 낸다는 것은 구속에 있어서 구속됐는지 아닌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방에서 변호사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같이 얼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시간당 엄청난 페이를 하면서도 이른바 접견 변호사를 말하자면은 그거를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집사 변호사 이거를 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처럼 지금 말하자면 김경수가 이 변호사를 46번을 했다는 건, 하루에 2번꼴로 했다는 거는 그냥 쾌적한 데서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황제 접견인 이후 2번째 장소 변경을 6번이나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혜 중에 특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보통의 일반 접견의 경우는 변호사 접견인 아까 이제 특별 접견 빼놓고는 차단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변호사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장소 변경을 요구하면은 변호사 사무실 같이 우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소파가 있는 데서 무려 6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이가 아니었어요. 황제였던 겁니다. 왜 황제가 아니겠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같은 진짜 팔 같은 그 바둑이 김경수이기 때문에, 즉 일반 접견이 아니라 장소 변경을 해갖고 6번을 했다는 거, 하루에 2번꼴로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 시간 제한 없이. 결론, 김경수는 황제 접견을 했다. 황제 구속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열내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 빼면은 이제 평균 1.7이라고 하니까 주말 빼면 하루에 2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 없이. 본인들이 그동안 이제 재벌들 수사하고 나면 황제 접견이다 이걸 비난해 왔었는데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경수 씨 지지했던 분들, 지금 뭐 홍위병 하신 분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경수 씨 같은 경우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뭐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민주당 박원순 시장을 필두로 한 시도지사 13명이 몽땅 모여가지고 김경수 씨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냥 성명서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씨한테 잘 보여야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그래야지 내년 선거에서 공천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맥락 관계. 사실 김경수 지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사람 가운데 할 겁니다. 하나입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2인자나 마찬가지였죠. 그 대통령에게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김경수를 살리기 위한 정권의 이제 앞으로 노력, 정말 그게 펼쳐질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한 무슨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의원들 김경수 지사 면회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왜? 그 건수가 올라가니까. 그럼요. 김경수 지사 몇 번 했다. 나중에 이제 선거 때 공천할 때 난 이렇게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영치금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아마 오히려 그냥 빵빵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석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보석해줬기 때문에 나도 보석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수사 끝난 지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수사가 아직 안 돼 있고 경찰 수사가 엉망이었던 거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이제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봉철님께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 근데 지금 편향적인 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번 김경수 재판 2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주 불안한 눈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주심 판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계속 네. 그 홍위병들 좌파들이 네. 김경수는 무죄다. 이번에 무죄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계속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충수라고 하죠, 그런 것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엑스맨 누리죠. 그러니까 네. 꼭 그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재밌었던 것은 네. 재판부가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기피 신청을 해라. 그럼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런 기피 신청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의도적으로 이 네. 재판부와 관련이 있는 변호인,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그렇죠. 뭐 동창이라든지 뭐 네. 이런 사람을 써서 딱 보통 이제 재판부 재판할 때 그런 변호인들 뒤에 숨깁니다. 네. 안 올려요, 같이. 고등학교 동창 뭐 같은 반 이런 건 안 올려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연을 줄을 대도록 하는데 그걸 올려라. 나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 올려라.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물러날 수 있는 핑계가 된다. 라고 했는데 또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김경수 측에서 뭔가 믿는 바가 있는 것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또 그 차문호 재판장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열받아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네. 지금 김경수 측에서 어제 그 차문호 재판장이 읽은 그 글을 비춰본다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재영님이 요새 자살골 그쪽에서 많아서 재밌다고. 진짜 우랄 알타이님 말씀대로 전대미문의 사법부 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로시빌리님께서 1000명 이상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아요가 얼마 안 된다고. 네. 여러분 좋아요로 저희를 후원해 주십시오. 좋아요 엄지척 한번 네. 눌러주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힘이 됩니다. 네. 우리 진짜 우랄 알타이님이 전대미문의 사법부에서 네. 했는데 네. 그 재판부도 그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일은 없었다. 네. 정말 이런 맞아요. 이런 네, 일은 네. 정권 없었고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사법부 해서는 네. 없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여러분께서 지금 좋아요 누르시라고 막 그냥 응원해 주셔서 진짜 오늘 흐뭇하고 정말 힘이 납니다. 네, 네. 자, 맹호부대님이 네. 많이 하셨는데 안 계시네요. 오늘 저기 아마 출장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이 막 네. 자, 강성률님 경인선 가자 외치는 증거가 명확한데 뭘 이걸 갖고 또 그러냐. 특검해야 된다. 저도 제2의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그럼요. 사실 이번에 저는 김학의 씨, 장자연 사건을 네.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그 사람들 다시 조사한다고 한다면은 네. 경인선이니 드루킹도 다시 조사 한번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박식골 아줌마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줌마입니다. 아줌마들끼리 힘냅시다. 네. 자, 청와대의 뒷배를 받고 있는 김경수 네. 막강파워 황제 접견을 하고 있다는 이 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차문호 판사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창호 판사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